대통령 직속 일자리위원회 김용기 부위원장 전화 연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코로나19 고용 한파와 이에 대한 대책, 특히 이제 한국판 뉴딜과 관련된 일자리 계획 좀 자세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김용기 부위원장 전화 연결돼 있습니다. 부위원장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예, 우리가 참 이 코로나19로 다들 힘든 어려운 해를 좀 보내고 있는데 일자리위원회에 대한 관심이 좀 커지고 있습니다. 일자리위원회가 네. 어떤 데인지 먼저 좀 설명부터 해주시는 게 좋을 것 같네요. 예, 대통령 직속위원회로 위원장이 대통령이시고요. 예, 그 일자리 정책을 총괄 조정하는 일을 하고 있습니다. 생각해보면 각 정부 부처는 이제 부처의 고유 업무를 하고 있잖아요. 예, 그러한 고유의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일자리의 양과 질을 개선하는 그러한 방향의 목표를 이제 동시에 추구하도록 권고하고 협의합니다. 말하자면 일자리 중심 국정 운영을 하도록 하는 건데요. 정부 내에서는 이제 두 분의 경제 및 그 교육부총리를 포함해서 11개 부처 장관들이 위원으로 참여를 하고 있고요. 예, 거기에 이제 민간에서 양대 노총위원장, 그다음에 경영자 총협회, 대한상의 등 사용자 단체의 이제 대표들, 그러니까 노사 대표들도 이 위원회에 민간위원으로 참여하고 있습니다. 예. 제가 앞서 얘기를 했습니다만 참 지금 이제 이 코로나로 인해서 이 경제가 참 걱정이고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 고용 한파도 크고요. 현재 상황 어떻게 진단하세요? 예, 적어도 현재까지 이제 우리가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보다는 이제 훨씬 강력한 그러한 고용 한파로 이제 보고 있습니다. 예, 지난 2월에 이제 코로나19가 국내에서 발발하기 시작하면서 4월까지 이제 급속히 나빠졌었고요. 이후부터는 사실 8월까지 조금씩 회복되었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9월에 다시 나빠졌고요. 다시 이제 10월 하순부터 11월 중순까지 개선되었는데 아시다시피 최근에 사회적 거리두기가 이제 상향됨에 따라서 특히 취약한 부분이 이제 이 대면 서비스 산업이거든요. 그렇죠. 이 산업을 중심으로 해서 상황이 다시 이제 어려워질 것으로 예상을 합니다. 네. 사실 단기적으로 보면은 이제 방역의 강화는 분명히 고용에 부정적인 것으로 보입니다. 하지만 중장기적으로 본다면 명백하게 방역의 강화가 경제 활동에 도움이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 계층별로 살펴보면 이제 청년이나 여성, 그리고 비정규직, 특고, 플랫폼 노동자, 이분들이 집중적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네. 이 방역이 곧 경제에 도움이 된다 이렇게 이제 바라보시는 건데, 네. 지금 상황은 이제 코로나가 좀 극복되는 게 이제 우선 같고요. 네. 좀 중장기적으로 이제 정부가 일자리 대책으로 생각하고 있는 게 바로 한국판 뉴딜이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한국판 뉴딜을 통해서 일자리 문제 얼마나 좀 해결될 수 있다고 기대하세요? 예, 본래 이제 지난 3월부터 대통령께서는 그 코로나19를 맞아 3가지 대책을 계속 주문하셨습니다. 예. 우선 기존 일자리를 지키고, 두 번째, 기존 직장에서 탈락한 분들에게 긴급 지원을 하고, 그래도 이제 일자리가 부족할 것이기 때문에 일자리 창출을 위한 대규모 프로젝트가 필요하다. 이렇게 이제 말씀을 하셨고, 그게 이제 한국판 뉴딜로 구체화되었습니다. 예. 한국판 뉴딜은 이제 코로나19 대책으로 일자리 창출이라는 이러한 이제 특징도 있고요. 또한 우리 사회가 구조적으로 안고 있는 도전이 있습니다. 다른 나라도 마찬가지겠지만 기술 변화와 기후 위기라는 이러한 이제 커다란 도전에 대한 또 응전책이기도 합니다. 예. 이러한 이제 응전 과정에서 다시 말하면 디지털 전환이나 에너지를 전환하는 과정에서 가급적 기존 일자리의 소멸을
최소화하고 가급적이면 전환할 수 있도록 하고 또 신규 일자리를 창출하고자 하는 게 이제 한국판 뉴딜 정책이고요. 예. 이 내용에는 바로 이제 이러한 산업의 전환 과정에서 필요한 인재 양성이라든가 사회 안전망 구축 이러한 내용도 중요한 세 개 축 중 하나로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네. 지금 이제 말씀을 해주셨습니다만 그저께인가요? 정부가 이제 탄소 중립 추진 전략도 발표를 했고요. 네. 이제 구조적으로 경제의 구조가 이제 바뀌는 과정에서 뭐 과거 화석연료 산업 또 해당 산업에서 일하는 노동자들도 어떤 그 고용의 불안, 어려움을 겪을 수밖에 없잖아요. 그렇습니다. 구조적인 전환에서 발생하는 이런 문제들 좀 어떻게 해결해야 될까요? 예, 전환을 이렇게 하게 되면 당연히 이제 구산업과 신산업 간의 갈등이 존재할 수밖에 없습니다. 예. 가령 이제 구산업이라고 얘기하면 예를 들어서 전통적인 내연기관 자동차 산업 혹은 이제 석탄이나 석유화학 산업 혹은 이제 원자력도 여기 포함될 수가 있겠죠. 이런 산업에 종사하는 노동자들의 경우에 이제 일자리 안정성이 흔들리게 됩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전환도 중요하지만 그 과정이 공정해야 한다는 점에서 우리는 이제 공정한 전환을 말하거든요. 사실 우리뿐 아니라 세계적으로도 모두 공정한 전환을 말합니다. 예를 들어서 말씀드리자면 이제 5G로의 어떤 디지털 전환을 위해서 이제 초고속 5G를 사용하기 위해서는 정부가 상당 부분 뭐 인프라라든가 세제 혜택이나 이러한 것들을 이제 이 민간 투자자들에게 줄 수밖에 없습니다. 예. 그렇게 하게 되면 이제 신산업에 참여하는 민간 기업의 이익은 상대적으로 좋아지게 되는 거죠. 그렇다면 그러한 이익의 상당 부분이 이제 사회적으로 환원이 돼서 구산업 노동자들의 교육 훈련이나 안전망 강화 이러한 데에 이제 사용되어야 한다는 거죠. 이러한 것이 이제 중요하겠습니다. 예. 교육과 이 안전망을 강화하는데 또 이 비용이 이제 들어가는 건데 네. 전체적으로 보면 이제 160조 원을 투자해서 일자리 그렇습니다. 190만 개를 만들겠다는 게 이제 정부의 계획이잖아요. 그렇습니다. 이 190만 개라는 일자리 이 수치는 어떻게 나온 건가요? 예, 기본적으로는 이제 우리가 산업연관표, 고용 창출 개수 이러한 것이 있습니다. 예. 어느 정도의 돈이 투입이 되면 이 분야에서는 이 정도의 일자리가 만들어지겠구나 하는 것이거든요. 이제 국제기구에서도 사실 모든 정부가 정책을 폄에 있어서 이렇게 다소 추상적으로 보일지는 모르지만 일자리를 목표로 명시적으로 내거는 것이 이제 필요하다는 이러한 의견을 내놓고 있습니다. 예. 그리고 디지털 뉴딜과 이제 그린 뉴딜을 비교해 보면 아무래도 대규모 일자리는 그린 뉴딜을 통해 만들어질 것입니다. 에너지 전환 과정에서 이제 이 재생에너지, 다시 말하면 풍력 발전이나 태양광 발전의 경우에 이제 인프라 투자나 관련 제품, 예를 들어서 풍력 발전을 하면은 대규모의 블레이드를 이제 만들어야 되거든요. 예. 이러한 것을 제조하는 과정에서 이제 일자리가 많이 생깁니다. 사실 이제 사람들이 걱정을 하는 게 이 디지털 전환의 과정은 일자리가 생기기보다는 없어지지 않겠느냐 이러한 이제 걱정을 하는데요. 예. 최근의 연구를 보니까 이제 그렇지도 않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특히 우리나라의 경우에는 이제 교육 수준이 높고 자동화가 이미 상당 부분 다른 나라에 비해서 훨씬 많이 진행이 되었기 때문에 기존 일자리 중에서 6% 정도만 자동화에 의해서 대체될 것이다. 그래서 예. 이 정도 비중이라면 OECD 국가 중에 오스트리아와 함께 한국이 가장 양호할 것이다. 이러한 이제 분석도 나오고 있습니다. 예. 아무튼 이런 전망이 실행이 되면 참 뭐 좋을 것 같은데, 예. 네. 알겠습니다. 오늘 마침 그 일자리위원회 주관으로 이 상생형 지역 일자리 포럼이 열리잖아요. 네. 상생형 지역 일자리라는 건 뭔가요? 예, 광주형 일자리 들어보셨잖아요. 예. 그 노사민정이 합의함에 따라서
사실 국내에서 지난 23년 동안에 완성차 공장이 들어서지 못했습니다. 이것이 이제 올해 처음 들어섰는데요. 예. 그에 따라서 이제 투자와 고용이 발생하는 거죠. 이렇게 노사민정이 타협함으로써 그렇지 않았다면 투자와 고용이 창출되기 어려운 이러한 것을 이제 노사가 합의를 통해서 새롭게 경쟁력의 원천을 발견을 해서 투자와 고용을 창출하는 이 사업이 이제 상생형 지역 일자리 사업입니다. 예. 이미 이제 7개 지역에서 상생형 일자리가 협약을 했고요. 현재 10개 이상의 지역에서 구체적인 논의가 진행 중입니다. 오늘 같은 경우는 이제 이러한 최소 16개 지역에서 그동안에 자신들이 추진해왔던 상생형 일자리 사업의 내용에 대해서 발표하고 서로가 공유하고 현재 16개 정도가 참여하고 있지만 나머지 많은 지방자치단체에서도 같이 온라인으로 참여해서 이 상생형 일자리 사업을 통해서 지역에서 투자와 고용을 창출하는 방안을 네. 모색하는 이러한 자리입니다. 그러니까 지역별 뭐 맞춤형 고용 뭐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은데 네. 노사민정이 이제 함께 협력해야 되는데 네네. 이 부분은 상당히 또 어려울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사실 올해 상생형 일자리 사업이 몇 개 더 성사가 될 수 있었는데 이게 예. 이제 마지막 관문을 넘지 못해서 아무래도 기업의 입장에서는 이제 이 상생형 일자리를 통해서 노사가 상당 부분 양보를 하게 되면 그러한 결과가 이제 우리가 기업 같은 경우 사업장이 전국에 다 퍼져 있지 않습니까? 예. 그러니까 특정 지역에서 양보를 하게 되면 이제 다른 지역에서도 양보를 해야 하는 것이 아닌가 이러한 이제 부담도 있고요. 그래서 네. 어려움도 있었고 또 코로나로 인해서 가령 해외에 수출하기로 이미 예를 들어서 BMW라든가 GM이라든가 이러한 곳과 계약을 해서 이미 전기차를 공급하기로 했었는데 이게 이제 다시 무산되게 됨에 따라서 이 지역에서 상생형 일자리 사업을 통한 투자 고용이 무산으로 돌아가는 그러한 경우가 올해 여러 건이 있었습니다. 네. 그런 부분 좀 아쉬운 부분이네요. 그렇습니다. 예. 뭐 위원장님은 또 뭐 언론계도 계셨고요. 또 경제 전문가시니까 끝으로 요 하나만 좀 여쭤볼게요. 뭐 국회 얘기입니다만 이제 경제 3법이라고 해서 상법 개정안이 이제 법사위에서 네. 처리가 됐는데 좀 개혁이 좀 약간 좀 이 뒤로 물러선 것 아니냐 뭐 이런 얘기도 좀 있습니다. 네. 예, 이 얘기 좀 여쭤보려고 했더니 벌써 시간이 다 돼가네요. 예. 예. 하여튼 오늘 말씀 잘 들었고요. 일자리를 좀 많이 만드는데 애를 많이 써주셨으면 좋겠네요.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 대통령 직속 일자리위원회 김용기 부위원장이었습니다.